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약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헌법 77조 1항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헌법 77조 5항에는 국회가 이 상황에 대해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2시간도 안 돼서 비상계엄 해제 선언이 가결됩니다. 그로부터 3시간 27분 뒤에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윤 대통령의 추가 입장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 오늘 일정 모두 취소가 됐죠?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있었던 일정을 모두 미뤘고요. 또 추가 입장 표명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마약류 대응 상황 점검 회의가 수년됐다고 전했습니다. 공개 일정이었고요.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향후 윤 대통령의 일정에는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제일 궁금한 거.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금 이 상황에서 계엄이었을까?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요?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 가지죠. 예.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한 내용들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폐악질, 망국의 원흉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반국가 세력 반드시 척결한다, 종북 세력 척결한다 이렇게까지 아주 세게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야기예요. 반국가 세력 이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한 게 아니죠. 계속 특히 민주당이 국정 운영을 발목을 잡고 있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 2년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국정 성과를 도저히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사실상 거의 낸 것이 거의 없는 이 상황까지 간 것은 정부 책임이기도 하지만 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이 계속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 이야기를 했고 어제 이 계엄을 선포를 하면서도 반국가 세력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해제를 할 때도 계엄을 해제를 할 때도 국회에 당부를 했어요. 앞으로 좀 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혹시 충동적이지 않을까? 또 아니면 그전부터 계획적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거든요. 국무회의 과정이 지금 조금씩 알려지고는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확인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만 국무회의에서 어떤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의원들의 찬성을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네, 지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나오죠. 지금 거쳤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은 거쳤고 그 안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 반대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쨌든 반대를 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냥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충동적이었느냐 아니면 김인석 의원이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계획적이었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기보다는 지금 쌓였던 것이 한꺼번에 표출이 됐다.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평론가님 말씀 주신 것처럼요.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전국 상황이 뭐 국정 운영이 마비될 정도로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국민께서 이해하신다 하더라도 비상 계엄을 선포하신 것은 이해하실 국민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상 계엄은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헌법 77조 1항상 엄격한 요건이 있고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밤까지, 어제 저녁까지 우리 국민들 평온한 일상생활을 하셨고요. 대통령께서 한 10시 30분에 갑자기 담화로 비상계엄을 발표하신다? 이런 건 아무도 예상한 국민 없을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현재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어떤 국가 전시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부분은 너무나 명백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무리 이 상황과 관련해서 국회 예산 상황이라든지 뭐 국회에서 뭐 감사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지금 탄핵하는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저는 정당화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이 계엄 선포 자체가 의연적이고 위법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계엄 선포가 정당했느냐 위헌적이냐 여부는 앞으로도 이제 논의를 계속 해 나갈 문제이고요. 근데 하나 법적으로 좀 전문가시니까 박 변호사님. 아까 저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77조 1항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어요. 하지만 국회가 77조 5항에는 국회가 과반만 넘기면 여기에 대해서 즉각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걸 대통령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헌법상 권한에 기해서 최저위원 과반수로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반 법률과 다르게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미 국회는 여소야대 상황입니다. 과반 의석을 야당이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을 발령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국회가 본회의를 소집해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 자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발령했다는 것은 이러한 추정도 가능합니다. 사실 그 비상계엄 포고령에 보면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87년 이후 우리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에게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비상계엄을 답습한 듯한 국회 활동을 정지하는 내용도 비상계엄 포고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 활동을 정지함으로써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지 못하게 한다는 보관도 마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포고령 1호였어요. 1호였죠. 예. 국회는 본회의에서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만 있다면 어디서든 현장에서 모여서 국회 의결은 감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 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고 오판한 것으로 보이고 만약 국회가 본회의를 거쳐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더라도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막중한 권한을 행사했을 때 자신을 지지해주는 국민의 다수가 많다면 이때는 국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회 요구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제 요구를 거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거를 계엄을 오랫동안 장기간 끌고 가서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작정을 했으면은 물론 그걸 모를 리가 없죠. 왜 그러냐면 김민석 의원이 계엄 이야기를 계속 했을 때 그때 모든 언론이 아니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해제 요구하면 바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어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생각을 했으면은 국회를 봉쇄를 했을 거예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다른 데 가서 의결을 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국회를 봉쇄를 했을 텐데 아마 이것을 그 정확한 속내는 제가 뭐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어쨌든 이 국회 그러니까 행정부도 이런 그 권한이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계속 국회가 국정을 마비시키면 그러면은 그 행정부에서도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통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차원 정도였다고 하면은 어제 그 국회의원들의 그 의사당 출입을 처음에 약간 막았다가 그다음에 다 풀어줬지 않습니까? 예. 풀어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을 끝까지 가겠다 이 생각은 또 안 했을 수도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